조계종 제33대와 34대 총무원장을 지낸 상월결사회주 자승스님이 입적을 앞두고 생사가 없다 하나 생사 없는 곳이 없구나라는 열반송을 남겼습니다. 조계종은 자승스님이 종단의 안정과 전법도생을 발언하며 소신공양 자화장으로 종도들에게 경각심을 남겼다고 밝혔습니다. 입적에 든 자승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장과 중앙종회 의장 등을 역임하며 한국불교의 굵직한 종책과제를 추진해왔고 천막결사와 인도순례 등으로 한국불교의 위기 때마다 여론을 결집하며 혁신을 주도했던 스님이었습니다. 입적한 자승스님은 불교 중흥의 최우선 과제로 대학생 전법 포교를 꼽았던 만큼 스님의 부재가 향후 청년 포교 활동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중한 불교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 복원을 전담하기 위한 연구시설이 불교계의 오랜 노력으로 내년 10월쯤 경기도 양평에 들어섭니다. 사찰 이름을 딴 세계 최초 버거 브랜드 화엄사 비건 버거가 맛과 영양으로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얻으며 흥행을 예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제33대와 34대 총무원장을 지낸 상월결사회주 자승스님이 입적을 앞두고 생사가 없다 하나 생사 없는 곳이 없구나라는 열반송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조계종은 자승스님이 종단의 안정과 전법도생을 발언하면서 소신공양 자화장으로 종도들에게 경각심을 남겼다고 밝혔습니다. 자승스님 입적 당시의 상황에서부터 안성 칠장사 현장의 모습, 12월 3일 조계사에서 종단장으로 엄수될 장례 절차 등을 홍진호 기자가 전합니다. 11월 29일 오후 6시 50분쯤 안성 칠장사 요사체 화재 소식과 함께 이곳에서 자승스님이 입적했다는 보도가 지역 언론사를 시작으로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날 밤 11시쯤 조계종이 자승스님의 입적을 공식 확인하면서 기존 일부 보도 중 사실과 다른 내용들을 정정해 알렸습니다. 50분쯤 후 BBS 뉴스가 현장에 도착해 보니 화재가 난 안성 칠장사 요사체로 가는 길목을 경찰이 통제한 가운데 주요 언론사들은 자정을 넘어서까지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자정이 넘어서도 자승스님의 법구가 모셔진 인근 병원으로 종단 주요 관계자들이 속속 집결해 자리를 지키며 황망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날을 넘겨 조계종은 자승 대종사가 29일 오후 6시 50분 안성 칠장사에서 법납 51년 세수 69세로 원적에 들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특히 대변인 우봉 스님은 자승 스님이 남긴 열반송을 전하며 종단의 안정과 전법 도생을 발언하면서 소신공양, 자화장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승대종사께서는 살아생전 생사가 없다 하나 생사 없는 곳이 없구나.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으니 인연 또한 사라지는구나 라는 열반송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종단의 안정과 전법 도생을 발언하면서 소신공양, 자화장을 하심으로써 모든 종도들에게 경각심을 남기셨습니다. 장례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종단장으로 진행하며 분향소는 서울 조계사에, 연결식은 12월 3일 오전 10시 조계사에서 엄수된다고 밝혔습니다. 94년 이후 처음으로 조계종 총무원장을 연임한 자승스님의 갑작스러운 입적에 한국 불교의 충격은 그 깊이와 여파를 가늠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안성 칠장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상월결사회주 자승스님은 지난 20여년간 조계종 총무원장과 중앙종회 의장 등을 역임하면서 한국불교 종책과제 추진을 주도해왔는데요. 2019년 목숨을 건 상월선언 천막결사와 올해 43일간의 인도순례 등으로 한국불교의 위기의 순간마다 여론을 결집하며 혁신을 주도했던 자승스님이 걸어온 길을 전경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자승스님은 1954년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나 1972년 해인사에서 전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을 계사로 3위계를
1974년 서감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습니다. 자승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한 경산 스님과 사제의 연을 맺었고 이때 받은 법명이 자승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산 스님이 돌연 입적하자 자승 스님은 종단 최고의 사판승으로 꼽히던 정대 스님과 새롭게 사제 관계를 맺었고 은사로부터 종단 행정 등을 배웠습니다. 자승 스님은 지난 1986년 총무원 교무국장을 시작으로 규정국장, 재무부장, 총무부장, 중앙종회위원, 종회의장 등을 역임하며 종단의 주요 소임을 두루 거쳤습니다. 또한 안양 산막사와 용인 대덕사, 관악산 연주암 주지 등을 맡아 가람수호와 대중포교에도 매진했습니다. 자승 스님은 지난 2009년 조계종 제33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90%를 넘은 지지율로 총무원장에 당선돼 종단의 행정수반 자리에 올랐습니다. 주요 정책 과제로는 소통과 화합, 불교 중흥을 기치로 내걸었고 스님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불교의 대사회적 영향력 확대 등을 추진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서로 기대어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연기의 진리를 바르게 인식해서 개인과 개인, 사회와 사회가 둘로 나눠지기 어려우며 생각을 넘어 서로 상생의 관계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런 인연관계를 바라볼 때 공동체를 통하여 개인의 소망과 이웃의 행복을 함께 이룰 수 있습니다. 자승 스님은 지난 2013년 총무원장 재선에 성공해 2017년 두 번째 임기를 마쳤습니다. 1962년 통합종단 조계종이 출범한 이후 청담 의연 스님이 총무원장을 연임했지만 4년 임기 2번을 모두 채운 것은 자승 스님이 처음이었습니다. 총무원장에서 물러났지만 자승 스님의 종단 내 영향력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고 지난 2019년 11월에는 자승 스님을 비롯한 9명의 스님들이 위례신도시 상월선언 천막법당에서 무문관 수행정진에 돌입했습니다. 상월선언 천막결사는 동화사에서 봉은사까지 500km에 이르는 국난극복 자비순례와 삼보사찰 순례로 이어졌고 자승 스님은 올해 초 부처님 전법의 길을 따라 1167km를 걷는 상월결사 인도 순례를 이끌었습니다. 우리도 성불 합시다. 성불 하세요. 다음 생으로 미루고 금생에는 부처님 법을 전합시다. 부처님 법을. 자승 스님은 지난 2021년 종립대학인 동국대 건학위원회 고문이자 총재 자리에 올라 청년 대학생 포교와 전법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승 스님은 두 차례 총무원장을 역임하면서 현대 조계종사의 입지전적인 인물로 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자승 스님 입적 이후 한국불교와 조계종단의 새로운 진로와 발전 방향을 어떻게 정립해 나갈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때입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의 갑작스러운 입적은 스님이 오랜 기간 한국불교 중심에서 원력을 결집하고 혁신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미래 정책과제의 추진 가도가 분기점을 맞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상월결사 정신 실현과 불교 중흥의 최우선 과제로 자승 스님이 주도했던 대학생 전법 포교 운동이 순조롭게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이현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생 전법은 여러 차례 아마 이야기가 돼서 큰 틀에서는 방향이 다 제시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수, 지도법사, 동아리 활동을 위한 재정 지원이 이제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이제 상월결사 근본 취지를 갖고 하고 있고, 그리고 10년간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 틀이 잡혀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대학생 동아리는 운영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은 입적 이틀 전에도 봉은사에서 언론 간담회를 열어 대학생 전법의 절실함과 나아갈 방향을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2019년 위례신도시 황량한 뜰악에서 목숨 건 천막정진으로 한국불교 쇄신을 주창한 것을 필두로 자승 스님은 올해 43일 인도 순례로 무르익은 결사의 정신을 토대로 전법운동의 깃발을 높이 들었습니다. 곧바로 자승 스님은 조직화된 대학생 포교 체계인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범종단적 역량을 결집한 모연 행사를 통해 단숨에 151억 원의 대학생 전법 기금을 조성하며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7일 봉원사 언론 간담회는 오랜 기간 종단 현안의 원력을 모으고 혁신을 이끌어왔던 자승 스님이 앞으로는 대학생 포교에만 오롯이 전념할 것을 선언한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걷는 건 각자 알아서 하고 앞으로 뭐 이렇게 내가 주관을 해서 이제 순례하는 일은 없을 것 같고 나는 이제 대학생 전법에 10년간 모든 열정을 다 거기다 쏟으려고 합니다. 따라서 범종단적 대학생 전법 운동을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동력이 끊임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구심점이 살았다는 점에서 자승 스님의 부재는 청년 포교가 열매를 맺는 데 큰 악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또 자승 스님의 탁월한 장악력과 포용력으로 총무원장 소임에서 물러난 뒤에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며 종단 안정화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오랜 기간 화합 속에서 이렇다 할 흔들림이 없었던 종단 전반의 분위기가 유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입니다. 다 같이 굳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0년을 내다보고 큰 틀에 종단은 10년 후에 분담금 폐지, 직할 직영사찰로 운영, 교육원 포교는 5년 후에 폐지, 부서로 바꾸고 교육과 포교는 본사가 담당합니다. 이런 큰 틀의 사항을 이해하시고 현 종회원 스님들께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조계종 중앙종회 종책 모임 불교광장 총재이기도 한 자승 스님은 지난 10월 말 불교광장 간담회에서 이처럼 혁신적인 종단기구 축소와 분담금 제도 폐지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변화가 없으면 10년 후 종단도 없다며 한국불교 장자종단 조계종의 자승과 쇄신을 맨 앞에서 이끌어온 자승 스님의 입적이 도약과 후퇴의 기로에 서 있는 한국불교에 어떤 파장을 낳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이현구입니다. 불교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 복원을 전담하게 될 불교문화재 연구시설 건립을 위한 상량식이 경기도 양평에서 열렸습니다. 양평 불교문화재 연구시설은 내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소중한 불교문화유산을 불교계 손으로 한층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보존 관리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이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양평 용문사 인근에 자리한 불교문화재 연구시설이 불사의 한창입니다. 지난해 4월 첫 삽을 뜬 지 1년 7개월 만에 건물의 뼈대가 완성됐습니다. 양평 불교문화재 연구시설 상량식. 불법승 구호에 맞춰 상량판이 모습을 드러내고 불사가 원만 회양되길 바라는 사부대 중의 마음이 담겼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문화재 복원과 보존은 물론 기획 전시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을 모두에게 접하게 하면서 마음의 평온과 감동을 선사하며 양평 지역 사회의 중요한 문화공간으로도 기여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번 불사는 불교문화재의 가치와 원형을 제대로 보존 복원하고 전통적 수리 보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33대, 34대 총무원장을 역임한 자승 스님의 원력으로 지난 2013년 사업 계획이 수립됐고 남양주 봉선사와 양평 용문사가 부지를 기부하면서 불사의 속도가 붙었습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종단 차원에서 불교 문화재를 연구 관리하는 시설을 건립하는 불사는 매우 중요한 불사입니다. 연구시설은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로 세워지는 가운데 수장고와 전시실, 자료실, 보존처리 시설 등이 들어섭니다. 불교문화유산의 특수성에 맞는 과학적 보존시설과 전문적인 진단 보건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향후 연구시설이 본격 개관하면 더욱 많은 불교문화유산이 과학적인 보존시설과 전문화된 시스템 안에서 연구되고 또 활용될 것입니다. 그동안 개별 사찰을 중심으로
불교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이 이뤄져 오면서 체계적인 문화유산 관리와 복원까지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불교문화재 연구시설이 들어서면 이곳에서 불교문화재 조사와 연구, 보존, 복원까지 모든 기능을 총괄할 수 있어 그동안의 문제들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더 나아가 문화재 보존과 복원을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다양한 기획 전시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창구로도 활용될 전망입니다. 전 세계의 한국 전통 문화와 불교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구심점이 될 것입니다. 문화 강국으로서 작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이자 불교 문화재 연구 시설은 국가와 지방 단체의 역할을 보완하며 우리의 귀중한 문화재를 시간으로부터 보호할 것입니다. 지극한 정성으로 활력 성취를 기도 축원하오. 양평 불교문화재 연구시설이 성보문화재의 체계적 보존과 전승을 위한 기반으로 자리 잡으면서 한국의 전통 불교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중요한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사찰 이름을 딴 세계 최초 버거 브랜드 화엄사 비건버거가 본격적인 시판에 앞서 광주 정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식 행사를 열었습니다. 비건버거의 진가를 청소년들에게 알린 이번 행사에서 학생들은 콩 단백질로 만들어 맛과 영양 가득한 버거를 맛보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주 BBS 진재훈 기자입니다. 햄버거를 만드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두툼한 패티가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이 버거. 바로 천년고찰 화엄사 비건버거입니다. 그냥 고기버거처럼 보이지만 화학 재료가 아닌 식물성 재료만을 사용해 만들어졌습니다. 비건버거를 처음 맛보는 학생들의 입가엔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제가 웬만한 햄버거는 다 먹어봤기 때문에 이제 웬만한 걸로 성을 차지 않는데요. 정말 비건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맛있습니다. 이 고기 패티가 없는 비건 버거를 먹으면 되게 맛이 좋았고요. 그리고 고기가 들어가 있지 않음으로써 학생들의 식단 유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해서 더 많이 이 비건 버거가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그냥 시장에서 먹는 거 많이 실망감을 느끼거든요. 근데 이 버거는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더 싱싱하고. 화엄사 비건버거는 쌀을 주 원료로 양상추와 토마토, 루꼴라가 들어간 데다 비건 치즈 소스와 식물성 마요네즈 등을 사용해 담백한 맛이 일품입니다. 모양은 감쪽같이 다진 고기처럼 보이지만 이 비건버거 패티에는 고기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시식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비건버거의 풍부한 맛과 향에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화엄사 교구장이자 전 정과학원 이사장 덕문 스님은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들을 위해 800여 개의 비건 버거를 전달하고 격려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좀 더 건강하고 또 이왕이면 더 맛있는 고기 패드도 좋지만 그래도 우리 농산물로 만들 수 있는 건강한 패드가 있는 햄버거가 좋겠더라.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그래도 비건 햄버거가 또 출시되고 있고 또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화엄사 비건 버거는 최근 건강 관리를 위해 육류 섭취를 줄이거나 피하고 싶어하는 채식 선호자들이 늘면서 인기를 모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내년 상반기 중으로 국내 화엄사 비건 버거를 본격 런칭하고 햄버거의 본고장인 뉴욕에도 진출할 예정입니다. 일부 채식 매니아들뿐만 아니라 수제 고급 햄버거 매니아들에게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맛을 내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구현해냈고 본격적인 시판에 앞서 개최한 화엄사 비건버거 시식회. 패스트푸드에 길들여진 청소년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흥행을 예고했습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불교 포교에 큰 공을 세운 스님과 불자들에게 수여하는 제35회 조계종 포교대상의 대상 수상자로 서울 진관사 회주 개호 스님이 선정됐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은 어제 제35회 대한불교조계종 포교대상 수상자로 개호 스님을
대상인 종정표창 수상자로 선정하고 총무원장 표창인 공로상에는 민주평화통일 대통령 자문위원회 상임위원 화봉 스님과 경산 백천 종합사회복지관장 진성 스님, 이영숙 제11교구 신도회장, 우현의 국군불교 총신도회 후원회장을 각각 선정했습니다. 포교원장 표창인 원력상에는 조계종 청년대학생 전법단 지도법사 해동 스님과 동년 광주지부 회장 지장 스님, 신영숙 봉은사 신도회 사무총장, 이영선 국제서원센터 법당 봉사팀장, 김동교 완도 신흥사 신도회장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조계종 포교 대상 시상식은 오는 12일 오후 2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 군포교 활성화를 위해 어제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에 군포교 진흥지원금 7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후원은 젊은 불교 활성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고 격지와 오지 부대 포교, 장병 수계법회, 군승 연수 교육, 수행 프로그램 개발 등 적극적인 군포교 활동을 위해 쓰여질 것이라고 대한불교진흥원은 밝혔습니다. 이한구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군승 등 군포교 관계자들의 능동적인 지원과 노력으로 장병들이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 진취적인 사고로 안정적인 군 생활을 이어가도록 함으로써 군 장병의 사기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대한불교진흥원은 조계종 군종특별교구를 위해 매년 군포교 진흥기금으로 1억 원 내외를 전달하는 등 군불교 진흥을 위해 지속적으로 후원해오고 있습니다. 보물 제1619호로 고려 후기를 대표하는 목조 불상인 서산 계심사 목조 아미타 열애 좌상 복장 유물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서산 계심사는 어제 서산문화원 공연장에서 서산 계심사 목조 아미타 열애 좌상과 복장 유물 가치 조명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미래의 후손들에게 전해져 자랑스러운 무성한 문화유산들이 많이 나와주기를 기원하며 자세히 열심히 경청하겠습니다. 계심사의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재해석하는 그런 자리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의 이 학술대회가 계심사의 문화유산들이 더욱 빛나는 그런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학술대회에서는 최연식 동국대학교 교수가 발언문을 통해 본 목조 열애 좌상의 조성과 수보, 한봉석 경기도 무형문화재 목조각장이 제작기법 연구에 대해 기조 발표에 나섰고 정한문화재보존회 정우혁 팀장의 보존 처리에 관한 발표에 이어 이명애 동국대 교수, 정광용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등의 종합 토론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조계종의 신도시 포교 거점 도량 세종 광제사 주지 겸 전통문화체험관장에 전 사회국장 현우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현우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직할교구 공찰인 안성대원사 주지의 구산 스님을, 사회국장의 진효 스님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세종 광제사와 전통문화체험관은 종단의 주요 포교 거점이기에 빠른 시일 내에 활발한 포교 도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소임을 맡은 스님들은 막중한 소임을 맡은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11월 30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